5천만 원을 드릴게요.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69세 사장님의 그 한마디가 54살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때는 두렵기만 했죠. 그분의 제안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그 고민의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남편이 떠난 후 일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위로가 됐어요. 매장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깨달았어요. 다들 조금씩이라도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하루하루 견디기에만 바빴나 봐요. 그 순간 제 미래가 참 막막하게 다가왔어요. 늘 마음 한켠이 불안했죠. 밤마다 허전한 빈자리를 바라보며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재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걱정들. 이 나이에 새 출발이 가능할까? 새로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저희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기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생은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걸. 제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미경입니다. 올해 54살이에요. 깊은 상처를 뒤로하고 시작한 매장 일이 제게 또 다른 삶의 의미가 되어주었죠. 우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운명처럼 찾아온 우리의 첫 만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한 단골 손님이 친구분을 데려오셨어요. 바로 김영호 사장님이셨죠. 69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점잖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음날 선을 보신다며 젊어 보이는 옷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후에 우연한 사건들로 더욱 깊어졌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일수록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첫날 밤 용기를 내어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노후 대책으로 5천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 시대의 노후 준비 없이 살아가기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갖고 싶었던 거죠. 제 마음이 너무 속물처럼 보일까봐 걱정도 됐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놀랍게도 김영호 사장님은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바로 수락하셨어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이어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이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답니다. 너무 감당하기 힘든 조건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새로운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 조건들을 받아들일지 말지 밤새 고민했어요. 이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관계, 서로에 대한 책임, 그리고 미래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했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조용한 동네였는데 주민들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그런 곳이었죠. 전 남편은 자동차 정비사였어요. 큰돈을 벌진 못했지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엔 충분했죠. 날 좋은 날엔 집에서 동네 주민들 차도 고쳐주고 비 오는 날이면 집에서 저와 함께 보내며 항상 제 행복만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할 테니까 쉬어요. 설거지든 빨래든 집안일은 죄다 본인이 하겠다고. 그렇게 서로 배려하며 살았던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아들은 도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자기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곤 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이 멈춰버린 그날이 찾아왔어요. 안개가 자욱하던 아침, 일하러 가시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순간 제 세상도 무너져 버렸죠. 매일 침대에 누워 울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누구와도 말하기 싫었어요. 행복했던 추억만 되새기며 그렇게 슬픔에 잠겨 지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위로해 주려 많이 애썼지만 마음속 깊이 패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 아픔은 결국 내가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이제야 가슴으로 이해되더라고요.
50대 중반, 아직은 젊었던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시내 대형마트에서 일하게 됐죠. 제게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의류 매장에 배치받았는데 그곳에서 손님들과 소통하는 일이 제 마음을 살아나게 했어요. 매일 아침은 저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손질하고 요즘 유행하는 화장법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출근할 때면 가슴이 벅찼어요. 아직도 50대로 안 보이세요? 이런 말씀이 그저 감사하기만 했죠. 젊어 보인다는 칭찬보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인지 그 말 한마디가 더 힘이 되었나 봐요. 하나둘 새로운 저를 발견하면서 제 삶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 슬픔도 조금씩 잊혀지더라고요. 젊은 동료들과 식사도 하고 퇴근 후 커피도 마시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져 갔어요. 집에만 있었다면 우울했을 텐데 이렇게 일하면서 만난 새로운 인연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어요. 바로 노후 걱정 때문이었죠. 같이 일하는 분들은 다들 연금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월급의 한 푼이라도 아끼려 노력했어요. 다행히 고객들이 제 서비스를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매장 실적도 항상 좋았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어서 부족하진 않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단골 손님이 친구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미경 씨, 이 사람이 내일 소개팅 있거든요. 젊어 보이게 좀 코디해 주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여쭤보자 그분이 수줍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 69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정성껏 옷을 골라드렸어요. 네이비 자켓에 베이지색 바지. 거울 앞에 서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확실히 몇 살은 젊어 보이셨죠. 퇴근 시간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어요. 디자인이 심플하고 버튼이 큰 걸 보니 어르신용 휴대폰 같았죠. 화면 보호기에는 손주로 보이는 아기 사진이 가득했어요. 아, 이 휴대폰에는 가족들 연락처며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얼마나 많을까. 요즘은 휴대폰 하나에 인생이 다 담겨 있잖아요. 분실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너무 잘 알기에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현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멀리서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들어오더니 김영호 사장님이 허둥지둥 내리시는 게 보였어요. 표정을 보니 휴대폰을 찾으러 오신 게 분명했죠. 얼굴이 새하얘지시고 땀까지 흘리고 계시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고객님, 휴대폰이에요. 건네드리자 그분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아마도 그 안에 담긴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들, 매일 주고받던 문자며 통화 기록이 사라질까봐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두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즘은 이걸로 자녀들과 연락하고 은행 일도 보고. 그분의 안도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제가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감사하다며 김영호 사장님이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 아니에요. 고객님의 소중한 물건을 지켜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마트 한쪽 처마 밑으로 한 걸음 물러섰는데 김영호 사장님은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신 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근처 식당에서. 빗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그분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닌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우산도 없었던 터라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비가 그칠 때까지만 실례할게요. 수줍게 대답했네요. 마트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는데 따뜻한 실내 분위기가 차가운 빗물을 잊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식사 자리가 제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리라곤 그때는 몰랐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나누는 이야기 속에 문득 그분이 물으셨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남편분이 걱정하시겠네요. 퇴근하시면 마중 나오시나요? 그 말씀에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 물방울을 살며시 만지면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남편은 먼저 떠났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던 것 같아요. 그분의 당황하신 표정을 보며 얼른 덧붙였죠. 괜찮아요. 이제는 그 상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러자 김영호 사장님의 표정이 한순간 너무나 깊어졌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을 더듬으시는 것 같더니 깊은 공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도 아내를 7년 전에 떠나 보냈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레 이어졌어요. 그분은 도시 근교에서 구두 공장을 하신다고 크진 않지만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라고 수줍게 말씀하시는데 그 솔직한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무언가 고민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죠. 내일 소개팅은 가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이 제겐 너무 소중해서. 잠시 말을 멈추시고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조용히 이어가셨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이라는 걸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서일 것 같아요.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신지.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크게 요동쳤어요. 잔잔하던 호수의 커다란 물결이인 것처럼 이렇게 짧은 만남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설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분의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만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운명이란 걸까?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설쳤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웠는데 오늘의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천천히 흘러가는 거예요. 매장 앞 처마의 두 번째 만남부터 비 오는 저녁에 따뜻했던 대화까지 설렘의 가슴이 두근거리다가도 문득 불안한 마음이 스치고 기대감에 미소 짓다가도 과연 괜찮을까 걱정이 밀려오고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며 수많은 생각들과 씨름했네요. 이런 마음의 파도는 오랜만에 느끼는 것이었답니다.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그분의 진심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세상에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그동안의 소개팅들은 다들 서로 재고 따지기에 바빴어요. 한 끼 밥값도 아까워하는 모습에 재혼의 꿈을 접으려 했었죠. 하지만 영호 씨는 달랐어요. 꺼져 있던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났어요. 그분의 따뜻한 배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녹여주었죠.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닐 거예요. 같은 아픔을 지닌 두 사람을 하늘이 이어준 것만 같았어요. 며칠 뒤 여유로운 휴일 아침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막 들려는데 영호 씨의 전화가 걸려왔죠. 미경 씨, 제가 점심을 준비했는데 혹시 배달해 드려도 될까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아침 햇살처럼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지더군요. 이렇게 서로의 일상으로 들어가도 될지. 혼자만의 시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살짝 부딪혔답니다. 영호 씨의 다정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살짝 떨렸어요.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조금은 조심스러운데. 하지만 이 따뜻한 마음을 거절하긴 미안한데.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그분의 진심 어린 마음에 조심스럽게 오시는 길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제 구두 공장이 바로 그 동네 옆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셨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도 서로 모르고 지나쳤다니. 각자의 슬픔을 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그게 참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영호 씨가 도시락을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갓 구운 생선 냄새와 된장국 향이 정말 맛있게 퍼져왔죠. 더울 때 드셔야 맛있을 것 같아서. 수줍게 웃으시며 정성스레 도시락을 펼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코끝이 찡해졌어요. 늘 혼자서 대충 끼니를 해결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정성 들여 준비한 식사라니. 도시락을 준비하시면서 저를 얼마나 생각하셨을지 그 마음이 음식에서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점심 식사.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했던 건 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익숙해진 외로움,
아들도 자기 길을 위해 집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도 점점 무뎌져 갔어요. 매일 아침 마주하는 건 고요한 방 안의 침묵뿐.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식사. 그 작은 정성이 제 차가운 일상을 녹여주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은 차분한 오전이었어요. 커다란 처마 및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우리의 작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죠. 영호 씨는 공장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전 이 동네에 사는 재미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어찌나 포근하던지 그동안 제 가슴 한켠을 짓누르던 무거운 기억들이 어느새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문득 떠올랐죠.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이렇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깊어져 갔어요. 마치 강물이 자연스레 바다로 흐르듯 결혼이란 이야기도 스며들었죠.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영호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조심스레 말씀을 꺼내셨어요. 미경 씨,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쉽지는 않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크지 않지만 미경 씨의 앞날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고 싶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동반자로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항상 마음 한켠에 자리했던 불안감, 혼자 된 후의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영호 씨의 따뜻한 약속 앞에서 봄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마음의 안식처를 찾는 일이란 걸.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란 걸 말이에요.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술자리에서 영호 씨의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죠. 이 친구 신발 공장이 1년에 수억씩 번다니까. 순간 놀랐어요. 그동안 그분의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새 집에서 영호 씨와 마주 앉았어요. 떨리는 마음을 달래며 입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잖아요. 혹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영호 씨의 눈빛이 더없이 따뜻했어요. 이제는 당신과 나는 하나인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영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땐 연금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됐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또래분들은 각자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면 제 마음이 자꾸 작아져요. 혹시 제가 노후를 위해 5천만 원 정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말을 마치고 나니 가슴이 떨렸어요.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진 않을까. 돈만 보는 여자로 생각하시진 않을까. 영호 씨의 표정을 살필 용기조차 나지 않았죠. 혹시라도 저를 오해하실까봐. 이 따뜻한 인연이 깨질까봐. 그때 그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뜻밖에도 영호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알겠습니다. 5천만 원 드릴게요. 다만 2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너그러운 대답에 가슴이 떨렸어요. 이렇게 흔쾌히 허락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이어들은 2가지 조건. 그건 결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의 외로움과 어려웠던 시간들. 그리고 영호 씨가 보여주신 진심과 사랑. 그분의 조건들 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자꾸 궁금해졌어요. 불안한 마음과 믿고 싶은 마음이 뒤엉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첫 번째 조건은 마트 일을 그만두는 거였어요. 2번째는 2년 동안 그분 따님의 아이를 돌봐달라는 거였죠.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마트 일이 큰 돈은 안 됐지만 매달 조금씩 모을 수 있었거든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일하며 느끼는 보람과 즐거움도 있었죠. 손주를 돌보는 일도 걱정됐어요. 그분의 제안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가야 하는 거였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대답을 못 들은 채 영호 씨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밤늦도록 거실에 앉아 고민했죠. 이건 단순히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얽힌 일이니까요. 다음 날 영호 씨는 공장으로, 저는 마트로 출근했어요. 더는 혼자 끌어안고 있기 힘들어서 동료들에게 털어놨죠. 2년 동안 손주 보낸 대가로 5천만 원이면 그냥 베이비시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나는데 5천만 원은 당연한 거 아니야? 게다가 손주까지 봐야 한다니 너무하네. 동료들은 모두 제 입장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지만 조언을 들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돈과 조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제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그날 밤 전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에 앉아 있으니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낡은 벽지, 오래된 가구들. 예전엔 포근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죠. 오히려 이 쓸쓸함이 영호 씨를 더 그리워하게 만들었어요. 갈등은 여전했지만 그분과의 따뜻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혼자 앉아 깊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내가 영호 씨라면 재혼하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5천만 원을 줄 수 있을까? 그 답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출산을 하고 서울 직장으로 돌아가기까지 1년 반. 처음 이야기했던 2년보다는 짧아진 셈이에요. 처음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마음이 쏠렸지만 깊이 생각해 볼수록 보이기 시작했죠.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닌 새로운 가족이 되자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는 걸. 밤새 고민하다 문득 깨달았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날 밤 8시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영호 씨, 제가 키우던 화분 몇 개를 새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앞에 영호 씨가 서 계셨죠. 영호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신 채 조용히 화분을 옮기셨어요. 자스민 화분이 상하지 않도록 차에 정성스레 실으시는 모습에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죠. 많은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마트 일을 그만두고 손주를 돌보기로 했어요. 영호 씨는 약속대로 바로 5천만 원을 보내주셨고 그 모습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진심과 성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된 순간이었죠. 생각보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힘들진 않았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딸이 서툰 육아에 기저귀는 얼마나 자주 갈아야 하는지, 울음소리가 배고픈 건지 졸린 건지 구분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문득 떠올랐어요. 아마 딸도 이런 순간 친정엄마가 많이 생각날 것 같았어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친정어머님의 도움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잘 알거든요. 혼자서 울면서 기저귀를 갈고 밤새 젖병을 데우던 그 시간들. 그때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래서 더 마음을 다해 아이를 돌봤어요. 비록 제가 친정엄마는 아니지만 딸이 느끼는 그 외로움과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아이가 보채면 안아주고 딸이 지칠 때면 어깨를 다독여주며 처음엔 서툴렀지만 날이 갈수록 손주를 돌보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아이의 해맑은 웃음과 딸내외의 고마운 눈빛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어머니가 엄마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담긴 딸의 신뢰와 애정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새로운 가족이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는 것 같아 행복했답니다. 돌아보면 참 신기해요. 처음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건 포기가 아닌 새로운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었더라고요. 때론 우리가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죠. 15살 차이가 나는 재혼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느냐고.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 나이 차이가 큰 부담이었어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돈 보고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진 않을까?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로 많은 밤을 뒤척였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일에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오히려 서로 다른 인생의 깊이가 우리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얼마나 길어질지 모를 인생 2막을 홀로 보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외로운 일이잖아요. 영호 씨와 저는 서로에게 단순한 배우자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기쁨을 나누는 친구가 된 거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심스러웠고 재산 문제도 현실적으로 고민했죠. 나이 차이로 인한 생활 방식의 차이도 하나하나 맞춰가야 했고요. 재산 문제는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저희는 먼저 서로의 입장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제겐 노후 대책이 필요했고 영호 씨에겐 자녀들과의 관계가 중요했죠. 저도 한창 자기 길을 걷고 있는 아들이 있어서 서로의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서로의 불안과 걱정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 나눈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러웠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오히려 제 솔직함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재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재산 문제를 터부시하지 마세요.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는 마음. 이런 진심 어린 대화가 있었기에 지금 저희는 더 깊은 신뢰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사랑이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세상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께 인생의 여정 중에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꼭 들으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언제나 행복으로 꽃피우길 바라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